안녕하세요. 아워 유니버스 아워 유니입니다. 오늘은 윙즈의 타이틀곡 피땀 눈물 뮤비를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피땀 눈물 뮤비가 소설 데미안을 기초로 만들어졌다는 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피땀 눈물 뮤비에 들어가 있는 건 너무 많은데 우선 그 책인 데미안으로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데미안은 유명한 성장소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싱클레어라는 새하얗고 안전한 선의 세계에 있던 소년이 크로머를 만나 악의 세계로 발을 들이게 되고 이는 데미안을 통해 극복하면서 점점 성장해가는 소설인데요. 선의 세계가 흰색이고 악의 세계가 검은색이라면 그 둘이 만나 결국 안정적인 회색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마 데미안의 골자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데미안의 작가 헤르만 헤세는 방탄의 앨범 맵 오브 더 소울의 초안이 된 구스타프 융에게 영향을 받고 데미안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데미안의 악은 진짜 악이라기보다는 안전한 세상, 어머니로 대표되는 안전한 울타리와의 대립되는 말 정도로 인식하면 될 듯 합니다. 모두가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서로 응시하고 장난치고 걱정이란 없어 보입니다. 새총, 자전거, 쌍안경, 책 등 각자 즐거운 유익거리를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그저 행복하고 안전하던 새하얀 유년 시절이겠죠. 그러나 진은 한 그림을 바라봅니다. 진은 이 뮤비에서 사실상 주인공인 싱클레어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다른 멤버들은 과연 뭘까요? 진이 보고 있는 이 그림은 피터 브리헬의 타락천사들의 추방입니다. 천사가 악해져서 악마가 되고 그것들과 선한 천사들이 싸워서 그 악마를 추방하는 내용의 그림인데요. 결국 천사들이 악과 손을 잡을 거라는 예지일까요? 제이홉 역시 쌍안경을 가지고 놀다가 진이 보고 있는 그림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악을 제이홉이 가장 먼저 인지했습니다. 화면이 전환되고 아까와는 다르게 모두 표정들이 굳었습니다. 뒤에는 이카루스를 위한 애도가 걸려 있고요. 다른 그림 역시도 이카루스에 관련된 그림입니다. 이카루스는 나중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어있는 얼굴로 슈가는 지민이의 눈을 가립니다. 뭘 못 보게 하려는 걸까요? 그런데 지민이가 치운 손은 슈가가 아니라 제이홉의 손입니다. 슈가는 지민이가 악에 물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민이를 지키고 싶어 하죠. 제이홉은 가장 먼저 악을 인지한 인물입니다. 가장 먼저 물들었으니 다른 멤버들도 물들일 수 있겠죠. 멤버들이 춤을 추고 있는 곳의 왼쪽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 최초의 영웅 페르세우스가, 오른쪽엔 대지와 모성의 여신 데메테르가 있습니다. 귀는 난간에 앉아 있습니다. 정국이는 그네를 탑니다. 사탕도 물고 있네요. 그네도 사탕도 모두 어린이를 의미하는 물건입니다. 아직 정국이는 순수합니다. 그러나 뒤에 있는 이카루스를 위한 애도 그림에서의 이카루스의 자세와 비슷하다는 건 조금 불길하네요. 모든 손이 지니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엔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안주하려는 마음도 있죠. 그것이 악의 손을 잡으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모두 손은 그런 역할로 진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싱클레어로 대표되는 진은 아직 악과 완벽하게 동화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슈가가 푸른 연기가 피어나는 곳에 앉아 있습니다. 초록색 연기는 악을 뜻합니다. RM은 직접 불을 피우네요. 불을 피우면 연기가 나겠죠. 이를 통해 최초의 악이 제이홉을 비롯하여 RM이라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새가 그려진 그림을 태웁니다. 불이 붙었지만 타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이 그림은 아브락사스가 아닐까 하는데요. 아브락사스는 선의 속성도 악의 속성도 가지고 있는 일종의 초월적 존재입니다. RM과 함께 최초의 악인 제이홉은 피에타상 앞에 있습니다.
피에타상은 성스러움의 상징인 성모 마리아와 예수의 조각상입니다. 성모 마리아가 안고 있는 원래의 예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곳은 뭉개져 있습니다. 데미안에는 에바 부인이라는 데미안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싱클레어는 이 에바 부인을 이상적인 어머니상이라 생각했고 자신이 아들 연인이 되고 싶다 생각합니다. 화양연화 세계관에서 제이홉은 엄마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을 지키는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신성시하고 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무기를 들죠. 마음속은 이미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귀는 아주 얇은 천 속에 있습니다. 새하얀 세계. 그러나 그 안에서 귀는 자유롭진 못합니다. 이미 저 얇은 천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렇게 움직이다가 결국 다 벗겨지고 말겠죠. 초록색 촛농이 손가락 위로 떨어집니다. 아까 초에 불을 붙인 건 아렘이었으니 아마 저 촛농은 아렘이 떨어뜨린 거겠죠. 그 촛농은 그네에서 내려온 정국이의 손가락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정국이는 그 촛농을 입으로 가져가죠. 아렘에 의해 정국이도 악과 융화되었습니다. 테이블에 모두 흰 옷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아직은 선의 세계에 있는 거겠죠. 테이블 위의 음식이라곤 선악과로 보이는 사과뿐입니다. 지니는 잔을 들었습니다. 모두 먹으라는 듯이요. 그러나 모두에게 선악과를 먹이려는 진의 계획은 누군가가 부르는 바람에 수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마 부르는 소리는 어머니로 표상되는 일종의 망설임일 것입니다. 양심이라고 해도 되겠죠. 이 세계 밖으로 나가고 싶지만 그래선 안 될 것 같은 망설임. 그래서 진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머뭇거리죠. 제이홉이 활을 들어 쏩니다. 그리고 그 화살이 향한 곳엔 귀가 있었습니다. 제이홉이 쏜 화살이 아마 아렘의 촛눈과 같은 역할을 하리라는 것은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귀도 악과 융화되어 갑니다. 정국이는 이제 아렘의 방에서 나른하게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아렘은 그 옆에 연기를 피우며 앉아있죠. 그리고 그 방 위에는 슈가의 방이 있고 그곳엔 지민이가 와서 앉아 있습니다. 슈가는 안대를 들고 있고 지민이는 사과를 들고 있습니다. 슈가는 아렘의 연기에 이미 노출되어 악과 융화된 상태고 지민이는 아직 순결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민이도 선악과를 베어물고 싶어 합니다. 슈가는 어떻게든 지민이만큼은 순결한 상태로 지키고 싶습니다. 그 방을 가로질러 창문이 열리고 거기엔 비가 난간에 앉아있다가 웃는 낯으로 떨어집니다. 비가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그림은 이카루스의 추락이 있는 풍경입니다. 비는 아까 제이홉의 활에 맞아 이미 악과 융화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떨어질 수 있었고 여기서의 추락은 아마 타락을 의미하겠죠. 제이홉은 연못 같은 곳에 있습니다. 신격화된 어머니와 물. 이 물은 자국 내부를 의미한다고 봐도 무방할 듯합니다. 안전하고 따뜻한 세계. 그러나 이 세계를 벗어나지 않고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정국이는 그네 없이 떠올랐습니다. 아까 그네를 탈 때와 똑같은 장소, 똑같은 자세인데 그네만 없습니다. 그네가 이카루스의 날개와 비슷한 거라면 정국이는 추락하고 있는 걸 겁니다. 슈가는 결국 지민이의 눈을 가리고 묶었습니다. 더 이상 악을 볼 수 없게요. 그리고 본인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네요. 지민이는 벗어나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지만 슈가가 아예 나갈 수 없게 방에 묶어두어서 나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슈가가 간과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기는 바로 슈가의 방이라는 것. 이미 아렘이 피운 연기가 올라와 슈가의 방을 가득 채웠었다는 것이죠. 진의 눈을 가리고 있던 손이 순차적으로 사라집니다. 양심과 망설임 등이 결국 악의 손을 잡고 싶은 마음에게 졌습니다.